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긴급 배포한 가정통신문입니다. 최근 학교 주변에서 낯선 남성들이 아이들에게 접근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유인한 사례가 보고됐다는 내용입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다면서도 주의해달라며 유괴 예방 수칙까지 소개했습니다. 저희 아들들도 둘이나 있는데 둘 다 여기 다녔었고 원래 이런 안 좋은 일이 없었던 동네인데. 그런데 경찰은 바로 다음 날 오후 수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강력팀을 투입하고 CCTV를 확인했지만 유괴 시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열몇 명이 CCTV 다 확인한 거예요. 납치니까. 근데 전혀 뭐 없어 아무것도. 하지만 이틀 뒤 경찰은 기존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실제로 유괴 시도가 있었던 것을 확인해 20대 남성 3명을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는 겁니다. 남성들은 초등학교 근처를 돌며 초등학생 2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타도록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근처 공영주차장 주변에서도 초등학생 2명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등 모두 3차례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다행히 실제 차에 탑승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검거된 남성들은 초등학생들이 귀여워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 한 명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는 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범행을 제지하려 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경찰의 향후 대책은 뭡니까? 네, 서울경찰청은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609곳 전체를 대상으로 10월 12일까지 5주에 걸쳐 등하굣길 범죄 예방 대책을 시행합니다. 대책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구청과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특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범죄나 교통사고, 재난에 대한 위험 요소를 찾아볼 계획입니다. 등하굣길에는 일선 경찰서뿐 아니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인력까지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자율방범대와 녹색어머니회도 동원해 순찰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또 아동범죄 관련 신고는 대응 단계를 코드 2에서 2번째로 긴급한 수준인 코드 1으로 상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대책에 발단이 된 서대문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혐의 사실과 고의성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두 사람은 지난달 28일 서울 홍은동에 있는 초등학교와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초등생 4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 장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분석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괴 시도가 3차례나 반복됐고 도망가는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쫓아가는 모습도 포착됐기 때문인데 경찰은 포렌식 결과 새로운 단서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이틀 뒤 피의자를 체포했다고 입장을 번복해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아동 관련 사건인 만큼 과할 정도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광명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어젯밤 9시 40분쯤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1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경기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8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여아를 따라가 입을 막는 등 범행을 시도했지만 피해 학생이 큰 소리로 울자 A씨가 도망치며 실제 유괴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10대 A씨는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피해 학생과 안면이 있었는지, 실제 유괴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완료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네, 최근 서대문에 이어 유괴미수 사건이 또 발생했군요. 네, 맞습니다. 서울 서대문 일대에서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열흘 남짓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진 겁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말 서울 서대문구에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유괴를 시도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당시 경찰은 최초 신고 이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가 뒤늦게 피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히며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대한 등하굣길 특별 안전진단을 실시해 범죄나 교통사고, 재난 관련 위험 요소를 찾기로 했습니다. 또 등하굣길에는 일선 경찰서뿐 아니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인력도 배치하고 자율방범대 등과도 협력해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대책은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만 5주 동안 시행될 예정인데요. 서울뿐 아니라 경기에서도 비슷한 유괴미수 사건이 일어나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좌회전한 SUV 차량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지나가던 어린이가 차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10초 넘게 대화를 나눕니다. 잠시 뒤 이 차량은 길에 다시 멈추고 다른 아이에게 말을 겁니다. 세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4명을 유인하려 한 20대들의 1차와 2차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CCTV 화면 한쪽 영상을 확대해보면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범행 장면이 충분히 확인됩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2차 피해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보여주며 함께 확인했지만 범행 장면은 찾지 못하고 놓쳤습니다. 그러고는 언론에 CCTV를 면밀하게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고 공지했습니다. 20대들은 공영주차장 앞에서도 초등학생 2명에 똑같이 말을 걸었고 아이들은 놀라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이 3차 범행 피해자들의 추가 신고가 들어온 다음에야 앞서 보고도 놓쳤던 CCTV와 주변 CCTV들을 다시 확인해 범행을 추가로 특정했습니다. 만약 신고가 더 들어오지 않았다면 1차와 2차 범행은 확인하지도 못한 채 사건 자체가 묻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서울 시내 초등학교 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서울과 경기도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 유괴 사건이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 처음 이 유괴 시도가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28일에도 이 지나가는 초등생들에게 이제 차에 타라, 태워다 주겠다라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로부터 3차례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초등학생 4명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유괴를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초등학생이 말을 걸고 또 어떤 초등학생 같은 경우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도망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던 만큼 일단 아이들 입장에선 낯선 사람이 말을 거는 자체도 조금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는데 또 집에 데려다 주겠다, 차에 타라 이런 행위 자체도 보통 교육으로 받았던 누가 모르는 사람이 차를 타거나 그 말을 걸면 어떻게 하라 이런 장면들이 떠올랐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 입장에선 혼란스럽고 무서운 장면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CCTV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 YTN이 또 다른 범행 CCTV 장면들을 좀 입수한 게 있어서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차를 세우고 말을 거는데 아이가 무시하고 가니까 다시 멈춰서서 또 말을 걸고 이게 반복됐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런 진술이랄까 그리고 저렇게 찍혀 있는 저런 CCTV 장면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 범행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는 겁니까? 충분히 정황 증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상대로 집요하게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나아갔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한 범행의 목적이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경찰 입장에서도 수차례나 이렇게 접근을 시도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차에 태우려고 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라고 볼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3번째 신고 끝에 이렇게 특정이 됐는데 혹여 신고되지 않은 다른 사건도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1, 2차 장면을 놓쳤습니다, 경찰이. 그리고 3차 신고 끝에 이렇게 잡은 영상인데요. 그
그만큼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괴 시도가 발견이 안 됐다고 하다가 이틀 뒤에 이제 3명, 용의자 3명을 긴급 체포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31일에는 경찰이 명시적으로 범죄의 정황을 발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2일 다시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신고가 재차 들어오니 다시 CCTV나 주변에 탐문 수색을 해서 이렇게 3번에 걸친 범행의 시도가 있었고 관련자들이 3명이다라는 것이 특정이 된 사안인데 그럼 왜 처음에는 이런 유괴의 시도 정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경찰에서는 최초 아이들의 진술로 특정된 차량의 색깔과 차종에 혼선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 있는 CCTV를 놓쳤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진술을 매우 좀 미흡한 판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요. 아동 청소년 사건에서 정확하게 피해 진술이나 목격 진술을 하지 않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흰색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색깔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 사건도 아이들은 흰색이라고 기억하지만 당혹스러우니까 잘못 봤을 수도 있고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 회색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염두하고 다각도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2번째는 CCTV를 놓쳤다, 일부 장면을 놓쳤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건이 실제 태워서 모처로 이동까지 했고 강력범죄로 나아갔다면 그 짧은 시간, 그 초동 수사에 굉장히 필요한 골든타임에 놓쳤다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긴장하면서 수사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큰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데 지금 이 잡힌 3명이 모두 20대 학생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있습니다. 주장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 초등학생들이 귀여워서 장난 삼아서 그랬다. 그냥 별 의도는 없었고 그런 모습들이 뭐 장난 삼아서 귀여워서 이렇게 진술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거죠. 아이들이 귀엽다고 해서 아이들이 놀라는데도 쫓아가면서까지 타라고 할 이유가 없고 더군다나 보호자도 없고요. 아이들이 보호를 요청한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큰 성인 3명이 아이들에게 다가갔을 경우에 아이들이 받을 여러 가지 당혹스러움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귀엽고 이쁘다고 이렇게 말을 걸었고 또 차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태우는 행동을 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도 보통 아이들을 유괴할 때 쓰는 수법이 집에 이쁜 강아지가 있는데 보러 올래? 집에 뭐 예쁜 게 있는데 보여줄게, 뭘 줄게, 뭘 사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렇게 유괴했다 강력범죄로 나아간 사건들이 좀 있었죠. 그런 만큼 단순한 장난이라든가 금전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피의자 주장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다른 동의가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명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고 영장을 신청하고 또 검찰이 청구하는 이 과정에서 이 부실 수사가 원인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철저한 조사를 하기엔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영장기각 사유로는 혐의 사실과 고의성에 대한 다툼이 있다라는 겁니다. 피의자들이 영장 단계에 나와서 장난이었어요. 실제 유괴에서 어떤 금전을 탈취하거나 뭐 성범죄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런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제시해야지만 재판부도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서 이 유괴의 목적이나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권을 이탈해서 이 성인들에 의해서 유괴됐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인데 그 관련된 정황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에서도 보안 수사를 통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관련된 정황이나 또 모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밝히겠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신속하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 여러 명에게 이렇게 데려가려는 시도를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다. 그럼 잠재적 범죄자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좀 더 강력한 수단으로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지적도 해주셨는데 지금 그런데 이 열흘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을 한 점이 좀 충격적입니다. 이번에는 광명인데 어떤 사건인가요? 네, 광명 지역 아파트에서 10대 남성, 그러니까 이 10대도 미성년자이죠. 그런데 훨씬 더 연약하고 저항할 수 없는 8살 여아를 끌고 가려다가 체포된 사건이고요. 입을 막는 등의 폭력행위까지 직접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수사기관에선 성폭력 처벌법으로 이 구속영장을 신청 예정이라는 것을 보니 이렇게 유괴라는 목적은 성범죄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정황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보통 약치 유인이라고 했을 때 약치는 강제로 끌고 가시는
주는 거고 유인은 이제 속여서 뭐 사탕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이렇게 이제 꼬여서 데리고 가는 것을 말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아동 유괴 사건이 너무나 강력한 사회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유괴 범죄는 굉장히 엄단하다가 근래는 좀 유괴 사건들이 뭐 집중적으로 보도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괴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난다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절실한 사회적인 상황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혹여 모방 범죄가 있을까 봐 굉장히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 광명 사건의 용의자의 경우에 뭐 사탕 사줄게 이렇게 말만 건 게 아니라 직접 따라가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범행 타깃이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의사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앞에 있는 성인들과 오빠, 언니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서 보호자 의사에 물어보지 않고 데려가지 말라는 게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기본 취지입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유인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보호자 동의도 없이 보호자 연락도 없이 그 의도 자체가 불순하고 불법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보호권자의 그 보호 범위 내에서 이탈시킨 행위 자체도 굉장히 가중하게 봐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사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어떤 집으로 가는 통상적인 통로에서 이런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 자체가 특별보호구역에서의 어떤 납치 유인 시도라면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목적이야 성범죄 목적이든 뭐 재산 취득 목적이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인데 이 목적이 무엇인지도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입을 막는 등 직접적으로 좀 행동을 한 이번 10대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긴급 체포가 그래도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나온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성범죄 목적으로 지금 추단하고 있고 좀 더 조사를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도 종종 이렇게 미성년 자녀 아이들에 대해서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 시도라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이번에는 10대라는 점이 좀 더 충격적이고 또 이 10대 부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더 경각심을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8살이라는 나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도 매우 미약하지만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도 거의 없는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10대가 살인사건 저지른 사건 중에 인천 여고생 8살 여아 살해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8살 여아가 이 납치돼서 유괴돼서 살인까지 나아간 만큼 유괴 자체는 강력 사건의 전조 범죄이다라는 측면에서 유괴 사건의 신고나 수사는 좀 더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대문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유괴 시도범의 나이가 20대고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 사건의 경우에 10대, 지금 굉장히 용의자의 나이도 굉장히 어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잇따른 유괴 뉴스에 아이를 둔 엄마 아빠들 하나같이 단단히 뿔이 났는데요. 학부모들 댓글 반응을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정말 무섭다. 내 아이가 당했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요즘 시대의 유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네, 범인을 향한 분노의 글도 많았습니다. 장난으로 그랬다고 당한 사람은 피눈물 난다. 어리다고 절대 봐줘선 안 된다.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분노를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네, 마냥 떨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대책법을 고민하는 학부모도 보였는데요. 가능하면 등하교 때는 데리러 가야겠다. 학부모들이 힘을 모아서 등하교 도움이나 유괴 방지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학교에서 받은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장 내용을 공유하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이 낯선 사람이 준 간식이나 선물은 절대 받지 말고 차에도 타지 않기, 아이에게 약국이나 식당 같은 아동 안전 지킴이 집 위치 가르쳐주기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위기 순간에서도 똑똑하게 대처한 아이들을 향한 칭찬 글도 많았습니다. 많이 놀랐을 텐데 빨리 잘 달아났다. 큰 소리로 울자 범인이 도망갔다고 하는데 배운 대로 정말 잘했다고 적었습니다. 이게 지금 미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용의자 쪽에서는 이걸 강조할 것 같은데 실제 형량은 어떻습니까? 형량도 만약에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법정형도 낮고 실제 선고되는 형들도 집행유예가 많을 정도로 좀 약하게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것인데요. 만약에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대상으로 찍고 미수에 그쳤다라고 한다면 성인은 방어 능력이 있는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미성년자는 방어 능력조차 없는 저항력이 낮은 연령대이고 국가의 보호, 아동보호 의무가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는 생명이고 보호돼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범행이 서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런 범행의 시도나 범행의 타깃으로 미성년자인 약자를 선택했다는 그 점에서 중대하게 처벌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법정형과 이 실무 양형과 양형 기준이 낮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약취 유인과 관련한 대법원의 그 양형 기준을 살펴보더라도 예를 들면 13세 미만, 그러니까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돈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유괴를 한 경우에 기본 양형이 4년에서 6년입니다. 예를 들면 살해 목적으로 유괴를 한 경우에도 징역 6년에서 9년인데요. 다소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집집마다 아이 1명, 2명 정도밖에 없는 집들도 많은데 한 명의 아이가 그 집에서 사라지면 느낄 수 있는 공포와 불안감은 정말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4년, 6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자체도 너무 다소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3세 미만에 대한 인질 강도 상해 사건의 양형 기준도 4년에서 7년입니다. 대폭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강화시킨다는 것은 국가가 적어도 아이들을 범행 타깃으로 삼는 범죄자들에게 대해서는 선처하지 않겠다. 범행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체 저항력이 낮은 유아나 청소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대폭 올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형량 강화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랐는데요.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접근해 유괴하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걸어가던 초등학생에게 알바를 하겠느냐며 차에 태우려다 학생이 거절하고 차 번호를 보려고 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도 60대 남성이 유괴를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쯤 관악구에서 학원으로 가던 초등학생 여자아이에게 이리 오라고 말하며 손을 낚아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